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예. 그 중국에서 반간첩법 이제 좀 시행이 된 지가 꽤 됐죠. 한 반년, 한 1년 좀 지났죠. 네. 어떻습니까? 시행 이후에 네. 실제로 뭔가 반간첩법 때문에 막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기나요? 뭐 사진 잘못 찍어서 잡혀가고 막.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간첩 혐의로 잡혀간 사람들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사로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도 몇 건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뭐 진짜 뭐 스파이 아니면 뭐 기업인들 대부분 기업인들이죠. 서방국가요? 일본인들이 이제 타겟이 이제 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아 일본 사람들이요? 예. 일본 기업인들이요? 예. 그리고 또 그 중국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살고 있다가 네. 귀국했다가 잠시 중국 갔다 온다고 갔다가 잡혀버리고. 예, 잡혀간 사람도 있고요. 예. 그 뭔가 이유가 어디 보도가 되나요? 저 사람이 뭐 잘 보도가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예. 중국 경제를 마치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네네네.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중국을 자꾸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위도 이제 반정간첩. 반간첩법에 의해서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죠. 입 조심하라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예. 중국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문제가 많다는데요? 라고 예, 묻는 그런 분들은 네. 제가 중국 돌아가서 잡혀가라고 지금 살벌하네요. 그런 의도를 가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중국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셔도 뭐 저희가 예. 토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기업인들이나 한국 관광인들, 예. 한국 관광객들이 현지 가서 활동하는 데는 뭐 지장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사실 상식적으로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데들이 보이면 안 찍으면 돼요. 뭐 진짜 그냥 관광지, 쇼핑몰. 예, 그런데 사진을 이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를 찍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뭐 어디? 그러니까 배경에 보면은 중국 공안들이 총 들고 경비 서고 있는 데가 이 배경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 뭐 천안문 관광 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네, 천안문 같은 데서 사진 찍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네. 문제가 되는 사진, 천안문 같은 데는 예. 중국 공안들이 항상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찍으면 와서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 그럼 빨리 보는데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 해야 되는 거. 그 뭐 공안들이 다 확인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공안들 총 차고 있는 모습도 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 찍히지 자신도 않게. 지난번 그 베이징 공항에 들어갈 때 네네네. 제가 책을 몇 권 예. 사가 제 책 음. 이미 시작된 전쟁하고 네네네. 공급망 책을 이렇게 몇 권 싸가지고 들어갔는데 네네네. 이미 시작된 전쟁은 다 몰수당했어요. 불온서적. 네, 불온서적. 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딱 보더니 한국말로 돼 한국어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이 휴대폰으로 사진 딱 찍어가지고 번역? 자동 번역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정치적인 책인데다가 뭐 전쟁 이런 단어 나오고 안 돼. 딱 그래서 난 몰수당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 이거 조금 궁금한데 예. 작가님이 예. 이거 제 책인데요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했어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래 당신이 이 책 쓴 사람 일로 와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오. 근데 몰수당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저는 나름 공정한 자세를 취해 왔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얘기 중에 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알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를 옹호한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받는 부분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저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더라도 네. 뭐 주의 또는 추방 뭐 이런 정도지. 추방. 예, 그런 뭐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철 박사님 정도의 뭐 이야기라면 이것도 뭐 지난번에 해주셨던 뭐 전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이제 대비하자라는 예, 그렇죠. 그런 취지로 또 말씀을 예. 해주신 거니까요. 특히 예. 이제 대한민국에 예. 외국 기업들 활동은 어때요? 뭐 한동안 뭐 중국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다. 예. 규제가 더 심해지고 네. 있고 뭐 또 물론 뭐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영 위축 이런 건 없습니까? 얼마 전 연초였던가요? 시진핑 주석이 외국 기업들 또 기업인들 만나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국인 대우와 동등 대우도 하겠다고 했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중국 내 증시에 상장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전폭적인 정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기업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느끼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요구를 했을 때 즉각 그렇게 했으면 얘기는 많이 달랐을 텐데 지금은 다들 이 미중 간의 이 갈등과 간격이 네. 이게 트럼프가 시작했던 무역 전쟁 수준의 갈등과 간격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두 나라가 지금 싸우는 거지. 예, 이게 지금 뭐 흑자가 많이 나네, 적자가 많이 나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는 거죠. 많이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의 기업은 많이 나갔고 특히 타이완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제 철수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그 중동 뭐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는 또 많이 들어오죠.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외자 기업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서방 기업들이 안 가서 비어 있는 공간을 이젠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는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면 들어오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또 쓴맛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이제 거의 중국에서는 전혀 의미 없다고 하고 예. 뭐 롯데도 그렇고 뭐 유통기업들도 다 철수하고 예. 별로 이제 중국 쪽에서 비즈니스 제대로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없나요? 많이 줄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예.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소리 소문을 안 냅니다. 그 소문 내봐야 본인들한테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으로는 네.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기업인들이 인지하는 상황과 네.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 간의 격차가 제법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수용이 안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좀 그 강의를 요청을 해서 다녀왔어요. 네. 근데 그 자동차 부품 쪽 회사인데요. 예. 그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떳떳해요. 왜냐? 현대자동차에만 매여 있지 않고 중국 기업들을 뚫는 데 성공을 해서 오호. 근데 게다가 이제 이게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는 거에 팔로우업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막 중국 전기 자동차가 막 팔리니까 자기네들 물량도 막 늘어나는 거야. 해피하네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우리는 말이야 저 중국 전기 자동차가 잘 나가서 우리는 해피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죠? 조용히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표정 조용히 관리, 돈 세우고 있어야겠네요. 예, 표정 관리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눈에 안 띄는 거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도 현대자동차만 바라보던 기업들은 지금 다 망하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현지에서. 예.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탈현대에 성공한 회사들은 지금 뜨뜻한 거고 그런 거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마저도 중국에서 고전한다. 예. 아이폰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예.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도 뭐 낮췄다라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좀 애플이 인기가? 그렇죠. 애플이 공장을 이제 인도로 나간다는 거 자체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배신감을 주는 행위이고요.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예, 예. 두 번째는 애플이 최근 몇 년간 나오는 신제품이 뭐 그렇게 그 감동을 못 주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화웨이 같은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드니까 같은 값이면 중국 물건 사주고 싶죠. 그러니까 화웨이는 엄청 잘 나간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참 신제품이 감동이 없다라는 거는 뭐 저는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쪽을 써서 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눈에도 사실 마냥 똑같아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어차피 iOS를 쓰던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예. 계속 이걸로 쓰는 건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대다수가 관심을 너무너무 가지고 있는 7나노 칩이 들어왔네 그러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죠. 화웨이 니들이 해냈구나. 뭐 이런 감정이.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요. 막 애국심 뿜뿜. 그렇죠. 화웨이.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내가. 응? 그래 잘했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화웨이가 지금 그 별로
주의들은 안 하지만 화웨이가 요즘 내고 있는 휴대폰은 전부 OS가 하모니 OS예요. 안드로이드 안 써요. 애플 iOS 당연히 안 쓰고요. 자체 OS예요. 네. 지금 러시아가 무슨 걱정하고 있냐면 만일에 안드로이드와 iOS 이 OS를 동작 불능을 시키면 그게 리모트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의 통신이 마비가 돼. 근데 중국은 이제 안 그래도 되는 거죠. 이제 화웨이 폰을 쓰면. 그리고 화웨이 폰에 그 반도체만 주의를 할 게 아니에요. 예. 화웨이에 최근 나오는 휴대폰들은 전부 위성 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자체 위성 통신을 쓰는. 비행기에 써도 돼요? 오, 그래요? 네? 뭐 스타링크 이런 거 필요 없이 스타링크에 해당되는 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죠. 중국이 계속해서. 와. 저고도 통신 위성을 하는 회사가 지금 3개 만들어져 있고. 중국에서요? 예. 그걸 계속 그 위성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차하면은 그 해상 민병대 친구들이 전부 하나씩 들고 가서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자체. 예.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의 미사일이 중국의 통신 시설들을 파괴해도 다 통신이 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이게 또 애국심도 자극을 하고 기술력도 뒷받침이 되고 이제는 그 스마트폰 품질도 꽤 많이 올라왔고. 예. 그러니까 중국의 공직자들 모일 때 아이폰 들고 오는 사람은 눈총 받게 돼 있고 안전한 화웨이의 하모니 OS 폰을 들고 오는 사람이 당연히 더 애국자로 보이겠죠. 그 실제로 그 공직자들은 외산폰 쓰지 말라는 지침이 뭐 내려왔다면서요. 예. 그럼 더더욱 그러겠네요. 그러면요. 근데 애플도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애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또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되니 또 인도의 문을 또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중국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근데 뭐 인도로 안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애플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철수한 건 오로지 트럼프가 두들겨 패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애플 공장이 아직 다 못 나왔어요. 네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예. 아예 그냥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있고 예. 뭐 8월 8일 날 뭐 이게 자율주행 뭐 로봇 택시가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대한 발표도 중국에서 먼저 한다고 하고 예. 중국 고위 당국자 만나러 뭐 일론 머스크도 갔다 오고 예. 뭐 하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현지에서는? 현지에서는 환영하죠. 테슬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중국 지도부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기업입니다. 중국이 얻고자 하는 기술들을 테슬라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서 나가고 있고. 근데 그건 테슬라의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염려가 드는 게 염려라고 해야 될까? 예. 테슬라가 과연 언제까지 중국에서 별다른 문제 일으키지 않고 혹은 견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네. 언젠가는 뭔가 이 불편한 지점에 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그 불편한 지점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이 테슬라로부터 배울 게 없어지는 날이 오면 그게 그 날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뭐 예를 들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뭐 이제 오토파일럿 FSD. 기능을 막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이제 아직은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식 사고로는 다소 사고가 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중국이죠.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명공학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뭐 뇌에다가 반도체를 심어서 뭘 네. 어떻게 한다는 게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들으면 막 끔찍한 소리를 들릴 수가 있는데 네네. 생각해 보면 중국 공산당은 유물론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 팩트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시각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고방식이나 추진해 나가는 건 공산주의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거죠. 추진력도 상당하고 돈도 네. 많고 약간 리더십도 약간 거의 사회주의에 가깝고 그 국적만 미국이고. 예.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배울 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팽을 당할지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러면 중국이 테슬라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을 공유해 달라거나 데이터를 중국으로 달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뭐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데요. 할 소리만 이제 드린다면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중국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회사를 기용을 하든 외국 회사를 기용을 하든 네. 처음에는 뭐 그 외국에서 물건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결국은 그 중국 땅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공급망의 모든 규격과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서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점차 테슬라에서 오래 근무하는 중국 인력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내부적인 상황이나 운영 노하우나 어떤 식의 기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또 그거를 일론 머스크도 간파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언젠가는 중국과 이것도 뭐 기술을 또 공유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보호해야 될 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시안에 가서 반도체를 만든다 한들 네. 그걸 뭐 눈으로 100번을 봐도 그 안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쪽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고, 보호를 하는 쪽도 최대한 자기 이익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중국에서 예. 카메라로 예. 군사 지역 같은 데 찍고 예. 돌아다니지 마라. 뭐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또 규제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뭔가 더 규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그 소위 데이터 보호법을 만들어서 그건 이미 다 입법화됐고, 그래서 테슬라 차량으로 찍은 동영상이나 그 수집한 데이터도 중국 안에 있는 서버에만 보관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국에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되게 이제 공존을 잘 해 나가는 거네요. 테슬라와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피차간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거고 테슬라도 최대한 맞춰주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다. 예. 또 중국 기업들도 막 자율주행 기술 뭐 연구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에서도 테슬라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예. 언젠가는 그걸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요. 예. 테슬라는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둥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몽둥이를 잘 만드는 기업도 있고 뭐 허투루 만드는 기업도 있겠죠. 네. 그러나 잘 허투루 만드는 기업들도 자꾸 만들고 매만지다 보면은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뭘 몽둥이를 만들어 드리는지 그 단도를 만들어 드리는지 이거를 모를 때 절구공리를 만들어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막 던져주고 있죠. 와, 오토파일럿. 여기에 뭣도 이제 나는 붙이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아이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래, 저게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옵티머스 봇도 그렇고 아까 저궤도 위성도 그렇고 야, 그것만 따라해도 야. 그러네. 로켓 썼다가 다시 쓰면 되네. 예. 그러네. 우리도 로켓 만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도 머스크처럼 재활용 로켓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저 위도 통신 위성 쫙 스타링크 만드니까 중국도 그 복사해서 위성 만들 수 있으니까 로켓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지금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V는 잘할 수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카피를 뭘 할지를 보고 있는데 머스크가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 그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또 중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미국 제품을 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약간 반미 감정으로 인해서 미국산 소비가 또 줄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물건을 쓰는 게 거의 없어요, 중국에서. 이제 그 말인즉슨 반미 감정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중국의 제품이나 상품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별로 없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일부 자동차, 일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면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별로 격차가 안 나면 굳이 비싼 미제를 안 쓰죠. 그런데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훌륭하거나 기능적으로 훌륭하거나 하면 당연히 써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미국은 역시 아직 괜찮아. 스타벅스도 중국에서 고전한다고 하고 뭐 나이키도 좀 쉽지 않다고 하고 근데 이게 특정 뭐 감정 때문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예. 굉장히 매장 확대를 했었어요. 예. 엄청 공격적으로. 엄청 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는 다 소비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주 커피의 소비 계층인 젊은이들 특히 그 회사 같은 데 나가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일단 자기들 이 실업이 늘어나고 급여가 줄고 고용 불안정이 오고 그다음에 그 전력을 다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산 집값은 떨어져서 갑자기 자산이 부채가 되고 이러니까 비싼 거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좀 비싼 걸 못 마시는. 그러니까 스타벅스처럼 비싼 커피를 이제 내가 마실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중국산 커피집을 가는데 예. 중국 커피집에서도 비싼 건 안 팔리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래서 그 가성비 소비 말씀해 주신 예, 그래서 그 국산 커피도 싼 커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중국에서 이제 커피가 되게 이제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 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 찻집이 커피집으로도 많이 변하고 예, 예. 가정에서도 차를 예. 마시던 비중을 좀 줄이고 커피를 또 마시고 그런 흐름은 또 이제 있는 거고요. 네, 있고요. 그런데 다만 스타벅스처럼 이제 고가의 커피가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거를 다 뭐 반미 감정 하나로 이제 퉁쳐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아, 그렇죠.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중국 관련해 하면은 뭔가 여론이 예. 아우 막 뜨거워요, 막 예. 뭘 해도. 중국에서의 어떤 한국에 대한 감정, 한국인에 대한 시선은 좀 박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별로 신경 안 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 그래요? 예. 뭐 막 반한 감정 막 이런 거 막 누가 있다고 막. 뭐 그러니까 반한 감정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커야 뭐 그게 뜨겁든지 뭐 차갑든지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네티즌이 예. 한 10억쯤 있어요, 그죠? 그 10억 중에 한 1%가 예. 한국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 아. 그럼 1,000만 명이 코멘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야 중국 근데 그거 중국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양국 사이에 오가시면서 예. 박사님이 체감하시기 그래도 약간 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걸로 혹시 느껴지세요? 우선 제가 느낄 때는 중국 사람들은 첫째로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게다가 뭐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런 감정을 가질 정도로 뭐 한국에 대해서 예. 어떤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극히 적어요. 어.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흥분을 많이 하시죠. 네. 이게 우리가 오히려 더 대국처럼 생각을 해야겠네. 우리가 더 선진국이고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단 흥분하기 전에 네네. 현상을 좀 현재 현실이 예.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냉정하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중국의 매체라는 게 뭐 100% 관영 매체다 보니 이게 또 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전달도 안 해주고 또 중국 관영 매체에서 주로 쓰는 단어, 표현 이런 게 우리한테 너무 생경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를 자주 불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소통의 문제, 그 간극을 또 풀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철 박사님이 또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는 거고요. 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긴 시간 정말로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